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심지어 공소기각이라니요. 대통령의 판결은 파기환송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놓는 걸 보면 이건 명백한 사법부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사법부 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사법부 탓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개혁을 외치고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법부 흔들기가 아니라 당장 국민들이 고통받는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선 판사님 이거 맞아요?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이렇게 커진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만 개혁의 방향이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르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판결이나 이번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보십시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는 이 마당에 관망만 하는 것은 기득권 카르텔을 옹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사법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정 동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환율은 치솟고 자산시장은 붕괴 직전입니다. 이 정권이 까무러칠 정도로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전 정권 탓, 사법부 탓만 할 겁니까? 이것이 두 번째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 위기론이야말로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공세이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월세 폭등이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부풀린 것이지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오히려 현 정부는 기관과 연기금까지 동원해 주가를 방어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조장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전면적인 위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주가 방어에 나서는 모습 자체가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일자리 없으니 창업하라는 식의 발언은 청년 세대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정책의 선의와는 별개로 시장에 주는 메시지와 국민 체감 경기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니요.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재명 정권의 비정상적인 시장 개입과 정책을 응징하러 나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미국이 직접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판입니다. 이런 좌파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로 자산 붕괴와 투기 종말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건 대체 어느 세계의 이야기입니까? 그런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대립을 보면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권 내부 갈등과 사법부 논란, 과연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긍정적일까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이라고요? 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여당은 합당 문제로 시끄럽고 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추진하다 히틀러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난도 거셉니다. 이런 극심한 내용과 사법 불신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피로감이 너무 큽니다. 명백히 부정적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발전적 진통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여당의 개혁 동력은 내부 갈등으로 소진되고 있고 야당은 장동혁 대표가 야당 앞잡이 소리까지 들으며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꿀 빨았으니 나가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는 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국정 혼란과 국민 불신만 심화될 뿐 정치 발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혼란이야말로 골마 터진 상처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새살이 돋을 수 있습니까?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각 정당 내부의 낡은 질서가 흔들리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진정한 개혁과 발전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혼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수술을 빙자한 파괴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서로를 비난하며 파벌 싸움만 일삼는 것이 어떻게 발전입니까?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먼저 바로 세우고 그 위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논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논란이 신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당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논의도 공허하는 외침으로 끝날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더 옳은지 싸우기보다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논란들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불의한 사법부에 맞서고 경제 기득권을 개혁하며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길에 시민 여러분의 지지가 절실합니다. 개혁은 결코 멈춰선 안 됩니다. 정리합니다.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경제 정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정치권은 분열과 갈등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혼란이 아니라 안정이며 투쟁이 아니라 협치입니다. 오늘 3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사법, 경제, 정치 모두 신뢰를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토론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